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해드렸던 한동훈 대표가 회담 공개합시다. TV 토론처럼 TV에 공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이 작년에 똑같은 주장을 했더만요. 그렇죠. 작년 6월에 그때 저기 저 김기현 당시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몇 차례 이제 핑퐁이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저 식사 한번 하자. 네, 맞아요. 식사 회동을 청했더니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한 친구들하고는 하시고 저하고는 밥은 안 먹어도 되니까 네. 중요한 게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 대화를 하자 이랬어요. 샌드위치 먹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법카 샌드위치. 법카 샌드위치 그 33,000원짜리 네. 세트. 김기현 대표 그때 그거 좀 센스가 조금 그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럼 김기현 대표가 좋다 그러면 정책 대화를 하자. 그런데 정책 대화의 형식을 두고 이제 여야 간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냥 비공개로 하자 그랬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요. 그때 6월 며칠인가 그때 최고위에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다라고 아주 공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기현 대표한테는 그렇게 공개 토론하자고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본인은 그때 예의에 맞았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왜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고 본인이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 회담을 무슨 정치 이벤트로 이용하려고 그러냐. 그건 그때 뭔데? 롯데월에 의자 하나면 된다고 한 건 또 뭐예요? 그거는. 네. 아이고 참. 저는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네. 발바꾸기.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치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없이 똑같은 이적을 하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네. 이렇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정책인 요인은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본을 많이 뒤집은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네. 이게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일체 없어요. 진짜 자기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를 이렇게 거절하면 옛날에 당신도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거고 이런 데 있었는데 얼굴 하나 안 바뀝니다. 이게 거짓말도요. 사람이 어떤 이 습관이 되고 그런 증후군도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한 이야기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마치 자기가 한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 했던 거를 또 전혀 망각해버리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럴까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게 거짓말 탐지기 하면 심장 박동수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해도 아마 박동수 안 올라갈 겁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치적 자산은 저는 이 낯뚜껑 그리고 본인의 어떤 거짓말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 이재명은 절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아마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맞춤형 거짓말 탐지기를 따로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에요. 아주 그 정치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역시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어제 박정하 우리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예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예의가 없기는요. 그 전날 이해식이 먼저 도발을 했어요. 이해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뭐 용산 대통령실하고 별로 독립적인 것 같지도 않고 네. 수평적인 당정 관계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상당한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단을 내려서 뭐 상대를 해준다 뭐 이런 식의 뭐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먼저 했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거를 이게 공개하고 저 생중계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정상은요. 이렇게 대표 간의 회담은 공개하는 거는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요. 이게 사실은 뭐 할 이야기 뭔 이야기 다 이제 털어놓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 앞에 어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그 이유를 따져보면 정말 설득되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기본적인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면에서 회담을 하고 나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왜곡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한 말도 믿지 않는. 예전에 네.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하고 예. 한 식당에서 인사동이었죠.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 저쪽 시내 식당에서 네. 그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취재를 해봤더니요. 그 만남 때 이재명 대표가 딱 이제 기자들 뭐 사진 찍고 뭐 악수하고 네. 뭐 웃고 딱 문 닫았잖아요. 네. 딱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본인의 이 안주머니에서 딱 A4 용지를 하나 꺼내더니 네. 이낙연 대표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읽었다는 거예요. 아. 입장문을. 네. 입장문을 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너무 황당해서 원래 네. 그 집이 밥집이거든요. 네. 밥을 안 시켰대요. 그러니까 커피만 한 잔 시켰대요. 밥집에서 밥을 하니까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만 한 잔 시키고 이재명이 그냥 줄줄줄 읽더라는 거예요. 네. 읽고 난 다음에 딱 뭐 그냥 가만하게 저 먼 산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좀 빨리 나가면 뭐 기자들이 좀 뭐 하니까 좀 이따 나가시죠. 그러면서 딱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긴 침묵이 있다가 결국 나가서 뭐 제가 말렸지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낙연 대표가 야 정말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소위 일본 말로 내다바이 당했다는. 아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배속자들이 한 명씩 있었죠. 그때는 없었어요. 아 그때는 또 전 없고 모임이 있었고. 그 전에는 있었고 예. 맞아요. 그 그때 인사동에서 막걸리 마시는 네, 막걸리. 모임은 그 전이고 그 다음 마지막 헤어진 거는 그 둘이서만 그러니까 음. 단독으로만 만난 거. 아. 그 전 모임도 마찬가지였대요. 그 배석자가 있었는데 그 막걸리 좋아하는 이낙연 대표가 막걸리 한 병으로 4명이서 딱 끝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몇 마디 하고 계속 뭐 먼 산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어려운데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회담이 비공개였으면 아마 오만 이야기를 본인이 뭘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뭐 한동훈 왜냐하면 이 회담이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하고 처음으로 하는 회담이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력 또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런 것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용들을 만약에 왜곡시켜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말 실수를 한 것처럼 뭔가 어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저쪽에 완전히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제대로 말도 못 하더라.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 네. 뭐라든지 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지금 한 건 이제 이재명 이낙연 마지막 그냥 1대1 그 만남이었고 그 전에 뭐 배석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네네. 이쪽에서 뭐 윤영찬이 나오고 네, 저쪽에서 맞아요. 뭐 누가 나오고 인사동 밥집에서 뭐 막걸리 한 명 놓고 뭐 1시간 반인가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때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이 보니까 나는 한동훈하고 이렇게 여야 대표회담을 했다. 했는데 뭐가 뭐 합의된 건 없다. 근데 가면 보니까 한동훈은 뭐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뭐 없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 내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담 하자. 뭐 이런 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정권이 없는 뭐 그 한동훈보다는 아무래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그리고 이해식이라는 사람이 그저께 그런 식으로 도발을 했잖아요. 네. 딱 이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 준 거죠. 그렇죠. 당신은 윤석열의 뭐 아바타야.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안 되는 사람이야. 요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 걱정이 된다면 아예 회담을 공개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불과 뭐 작년 6월에 1년 전에 본인들도 했던 걸 가지고 뭐 예의가 없다. 뭐 이거를 뭐 정치 이벤트로 뭐 이용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은 거죠. 지금 이재명 측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굉장히 이제 기싸움의 어떤 저는 하나의 어떤 의제로 보고 이번에 일단 생중계를 요청한 것은 전략적으로 보면 저는 잘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장난을 못 치도록 하는 네, 거. 그렇죠. 그거를 상당히 저는 기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빚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한 저는 그런 효과도 꽤 있지 않겠는가. 그럼요.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거 한 명씩 배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서로 이제 엇갈리는 네. 이런 건데 원래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요. 1대1로 하고 각각 끝나고 나서 그 대변인들을 불러가지고 구술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현종과 신지호가 둘이 1대1을 했다. 그러면 그 대변인들 불러갖고 우리 이런 얘기 했죠? 그럼 거기 맞아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거를 해결책을 이렇게 하기로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불러주면 그 양측의 대변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또 나란히 나가갖고 그 브리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런 과거의 관행이 적용될 만큼의 이 신뢰가 쌓인 것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의 그 기이한 행토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네. 그 4월 29일 그 용산 갔을 때도 네. 뭐 A4 용지 또 꺼내서 읽었잖아요. 또 꺼내서 읽고.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이런 어떤 정치 대화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이미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쯤 되면 본인이 그래도 뭔가 전국을 주도하고 수권 능력이 있는 정치 리더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뭐 그러한 어떤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면전에 가서 A4 용지 꺼내 놔놓고 그걸 줄줄 읽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회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참 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의 습관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앞에서도 읽고 이낙연 앞에서도 읽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뭔가 안 맞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뭐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고 뭐 줄줄줄줄 읽고 그 이게 얼마나 사람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요.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잠시만요. 잠깐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딱 하면서 뭐 당신은 어떻고 저쩌고 하면 그 밥맛이 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예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면 이게 어떤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저는 이렇게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대하지는 못하는구나. 그거는 뭐냐면 상대방 눈빛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맞아요. 때 맞아요. 상대방 눈빛을 이렇게 보고 대화해야 되는데 눈빛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잘 보십시오. 눈은 잘 못 맞춥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게 왜냐 또 이거 하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도 제가 잠시 준비한 거 있겠습니다. 10분 동안 이러고 있고 이게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대표회담 하면 똑같은 행태를 벌일 것 같아요. 글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A4 용지 꺼내서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마 이게 생중계가 된다면 설마 거기서 또 A4 용지 꺼내서 그렇게는 읽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딸리는 거예요.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좀 상대할 만한데 좀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뭐 제기했다가 대표님 그거는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그 수치가요 이렇게 잘못 말씀하신 거고 잘못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한 대표의 특징이 보면 일단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어떤 토론할 때 어떤 이슈가 생기고 25만 원 문제가 딱 나오면 자 제가 뭐 어디 연구기관에 보니까 이 25만 원 옛날에 줬더니 뭐 그걸 뭐 하고 두두두 이야기하면 그렇죠. 본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것만큼 좋은 처방전이 없다라는 게 이재명의 주장인데, 근데 과거에 문재인 때 코로나 지원금 그거 풀었잖아요, 전 국민한테. 근데 그게 푼 금액의 한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 국책연구소가 그런 거를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내세우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재정 수지가 안 좋은 쪽으로 적자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물가도 뭐 좀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진전됐다고 하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이럴 때 그런 식으로 13조나 풀어본들 내수 진작 효과는 뭐 30%에 그치고 오히려 인플레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정 건전성은 또 그거대로 나빠지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그래서 작년 6월에 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당 대표라면 국정을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협조하고 협력이 가능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비공식 만남을 요청하고 저희가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제안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미루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회 로턴데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습니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요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님 본인이 하신 이야기 그대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이야기 제안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 앞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그게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자,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도 또 당시에 강선호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공개할 이유가 뭐길래 비공개로 하는지 의문이다. 용산 반대가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다. 강선호 대변인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비공개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요. 개딸이 못하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아, 개딸한테 저거 바꿔와야 되나? 오케이. 자,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한 이야기를 저는 지키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 민생이 중요하니까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했고 그 주장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한번 본인이 실천하시면 본인이 언행일치가 되는 정치 리더라는 걸 아마 보여줄 겁니다. 예. 우리 현정님 얘기를 잘 새겨 들으면 좋을 텐데. 예. 뭐 세게 듣겠습니까? 또. 듣는 동안 마는 동안 뭐냐 그러겠죠. 아.